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죠. 이 어떤 이 주시장이 지금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내용도 어려워요. 뭐 관세, 또 세법.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용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계속 이제 이래 어떤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그죠. 좀 뭐라 해야 되죠? 설명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세법이란 건 뭐죠? 결국은 약간 법률적인 이런 냄새도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질문이요. 이 어떤 법인세 뭐 한 24에서 25, 1% 인상, 뭐 이게 기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뭐 약간 그런 질문이죠. 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제 회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계 전문이 아니라서, 그냥 주식쟁이로서 답변을 드리면,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모든 게 위배돼요, 위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잣대. 그런데 딱 지켜보니까 얘는 공부할 의지가 없어.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한테 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얘도 그동안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요. 얘가 이제 마음을 잡았구나. 믿고 이제 같이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얘가 책상에 이래 앉았는데 공부하겠다는 애 자세가 건들건들 일하고 있어. 그럼 얘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건가요? 근데 얘가 그래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제 자세가 원래 그래. 이해해달라 그래. 이해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근데 또 이래 하다가 눈을 딱 감고 있어. 공부하겠다는 애가. 왜 눈을 감고 있어? 뭐 생각한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수학 공식을 계산하고 있다고. 저는 암산할 때 눈 감고 이렇게 해요. 제 루틴이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시장이 이제 예를 들었어요. 법인세란 건 뭐죠? 법인세를 높인다는 거는 기업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법인세를 높이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근데 또 나라에서 그래요.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기업의 이익을 뺏어가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야 그 이익으로 배당을 해줄 수 있죠. 맞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많이 날 수 없도록 법인세를 올려버려요. 돈을 뺏어가. 여기에서는 돈을 막 세금 걷어가 뺏어가면서 앞에서는 국민들한테 하하하하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금융소득으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상법 개정이다 뭐다 열심히 바꿔볼게요. 믿고 따라주세요. 이제 부동산 투기 위험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차단 대출이고 뭐고 다 막았어요. 그 대신 반대급부로 주식으로 배당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하려고 해요. 근데 기업이 이익이 안 나. 우리는 이익이 안 나서 배당을 못 줘요. 이익 다 어째서 하니까 법인세 올리고 뭐 세금 올리고 해가 다 뜯어갔어요. 지금 이런 논리. 그러니까 법인세 1% 올린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식쟁이로 바라보는 시각은 얘네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앞에서는 배당 많이 주도록 독려한대 놨고 뒤에서는 법인세 올려가 세금으로 다 뜯어가겠대. 지금 그런 거. 그리고 그 외에 그죠? 정권거래세 올린다 했죠. 올린 거 좋아요. 단탄 못 치도록 뭐 올리면 올리는 것 같다. 근데 뭐죠? 앞전에 우리 금투세 반대할 때 공부했잖아요. 정권거래세가 왜 내려졌고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른 나라 외국은 둘 중에 하나만 있겠죠. 금투세가 있든 정권거래세가 있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이상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없애겠다, 이거 없애겠다, 이거 없애겠다 하다가 슬그머니 두 개가 다 존재해. 근데 지금 와가 어떻게 해요? 금투시에도 부활하고 정권거래소도 올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주식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활성화짜고 하는데 희한하죠? 정권거래소도 올리고 금투시에도 올리고 법인세도 해가 돈 뜯어가고 그러면서 하하 주식시장 활성화하겠다. 하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법인세 1% 올린다는 개념의 말이, 그죠?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다면, 연말 되면 어떻게 돼요? 금투시 햇빛성 또 다 빠져. 보세요. 어떠냐? 정부 관계자들, 보세요. 국민이 아무리 멍청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그죠? 그래도 사기를 치려면 뭔가 그럴듯한 고단수를 해야지. 국민들이 그래 어리석나요? 개미들이 그래 어리석나요? 개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막 열심히 떠들어. 근데 뭐죠?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12월 연말까지 들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투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배당 100원 받자고 1000원 세금 내요. 그 말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당 분리과세, 배당 소득세 어쩌고 열심히 떠들고, 배당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어쩌고. 근데 금투시를 도입하겠대. 검토를 하고 있대, 검토.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야,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퀴즈, 이런 건가? 그죠? 제가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주식 다 팔고 지금 사면 안 된다. 이거 잘못하면 또 하반기부터 트럼프 협상이고 나발이고 내부의 적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말 되면 돼서는 종합, 그죠? 가세, 해피성, 금투세 해피성, 매물 계속 쏟아져요. 계속. 12월달 가면 갈수록. 배당 받으려고 하다가 죽어요. 박살나요. 최근에 그죠? 배당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들고 가자. 버티자. 했는데 이제 믿음이 살 깨져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현대자동차, 우선주나 이런 거 조금 팔아두자. 이제는 믿음이 살 깨져. 왜? 의심이 돼요. 정치라고 나오는 그것들을 면면히 듣고 보면 이거는 사기치고 있어, 사기. 어르고 달려고 사기치고 있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앞뒤 말이 안 맞아. 그죠? 말이 안 맞는다고요. 배당을 받도록 해주겠다 해놓고 배당 받으면 세금 폭탄 맞아. 배당 100원 받아라 해놓고 1000원 세금 뜯어가. 이거 누가 해요? 그래서 그 말 믿고 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든 뭐든 이거는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어쩌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의심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는 지금 찔러보는 거랬죠. 찔러보는 거, 간보는 거, 확정이 아니라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100% 주식 다 팔아라, 무조건 팔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적당히 간봤는데 국민들이 받들어 없던 일을 하자 하면 미리 알고 공부해서 알고 겁먹고 판 저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 주식 다 팔았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없던 일을 하자 됐어. 혼자 바보 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장은 괜찮은데 자꾸 주식 사지 마라 있는 거는 팔아라. 그런데 사지 마라. 보유 종목 기회 주면 급등 나오면 팔아라. 그런데 사지 마라. 계속 사지 마라. 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무서운 건지, 왜 사지 마라 하는 건지 이해를 시키는데 그 세법이라는 게 이해를 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퍼즐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제 혼자만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해석을 해보면 배당을 받는 이런 장을 만들겠다 해서 고배당주 이런 걸 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금투세나 이런 게 도입이 되면 배당 받으려고 하다가 세금 폭탄 날더란 말이야. 그러면 많은 대주주 요건을 갖춘 큰 손들이 또 다 빠져나가. 12월 달 가면 가서 점점 팔아 제껴. 그럼 어떻게 돼요? 폭락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그죠? 이해가, 영상을 보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는 거 맞아요. 질문을 하다 보면 어쩔 땐 제가 잘못 말했어. 내 생각이 틀렸어.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발견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관세 24에서 25, 그 1% 차이가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가해지는지 세법상으로 저도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하겠어요. 주식쟁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 한 개를 보면 결국은 나머지도 다 구라구나. 그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고 하다 보니 뭔가 의심스러워. 구라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거 잘못했다가는 절대 안 나겠어.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지주사, 홀딩스, 배당주 다시 다 폭락하겠어. 그런 우려, 걱정.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 현금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살 거는 넘쳐나는 게 주시장이에요. 그럼 목숨 걸고 이 정부를 믿고 끝까지 버티다가 먹은 거 다 토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은 현금 들고 확인 사살 들어가자. 지금 그러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관세 1%, 세법적으로 어떤 회계적으로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식쟁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를 이제 추가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 이런 것들 계속 속보 뉴스를 보면서 또 고민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답한 마음. 그래도 주식쟁이니까 지금은요. 예전에 2011년도 그죠? 한미 FTA 할 때 그때도 지금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때는 막 체류탄 터뜨리고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때는 한미 FTA 수혜주 따지고 보면 뭐 차화정 그때도 아마 신화 어쨌거나 한미 FTA처럼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또 수혜 볼만한 거 손해보는 거 말고 수혜주를 또 찾아야 되는 게 주식쟁이의 숙명이죠. 그죠? 주식쟁이의 숙명. 때로는 주식이라는 게 그죠? 계산적으로는 고평가야. 저 항상 그래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평가 되어 있는 주식은 안 사는 게 맞다.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가슴이 좀 뛰게 하는 이런 종목은 그냥 손해봐도 들고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리죠. 고영이란 회사, 그죠? 뇌수술 로봇. 전 세계에서 최고. 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반도체 장비 회사가 아닌 의료 로봇 기업으로서는 최고야.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로 하면 이 회사는 들고 있고 싶다. 막 그랬죠. 그래서 금요일, 그죠? 막 더석더석 하니까 그래도 막 시외에 막 한 7%, 8% 오르고 장도 어렵고 힘든데 이거는 탈까요 말까요? 그냥 홀딩 들고 가자. 이거는 이런 거 하나쯤은 이제 감성적으로 그냥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절대 그런 식으로 주식을 보면 안 된다고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은 지금 가치에 비해서는 뭐 싸다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로봇 중에서 가장 마음에 가는 이런 회사가 우리 회사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그래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중이 높지 않다면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또 월요일 그죠? 한 7% 이상 플러스 출발은 할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무거운 주식이고 매물도 많고. 그렇지만 비중이 크지 않다면 뭐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한 2만 원 이상 되면 좀 많이 변심이 생길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그냥 들고 있어도 뭐 무리 없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